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충북 자치경찰 도래가 공포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오는 28일 출범합니다. 어린이집 원생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살 난 자녀의 이상 행동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충주와 이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이 올해 말 개통합니다. 하지만 연결 구간이 지연돼 수년간 서울까지는 환승이 불가피합니다. 청주에서 보험업계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시작된 외국인 감염 그룹은 타 시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명, 충주 2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40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관련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의 직원 배치가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위원 7명도 자격 검증이 끝나 최종 임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마련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무국에서 일할 직원들의 인사 발령도 내려졌습니다. 도에서 14명, 충북경찰청에서 11명이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찰청과 저희랑 협력해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자격 검증도 마무리돼 이시홍 지사의 최종 결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지사가 지명하게 되며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위원회 제청을 통해 임명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찰 사무와의 협력과 조정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경찰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7월 1일 충북자치경찰제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북자치경찰이 이제 출범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도와 경찰, 그리고 도의회까지 가세한 힘겨루기로 출범 전부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요. 지역 밀착형 치안에 대한 기대 속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보호자는 만 3살 난 아이를 보육교사가 수차례 밀치고 따돌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맞았다는 아이 말에 학부모와 원장이 CCTV를 확인했고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6개월 아이를 때리고 밀쳤다는 것. 새학기가 시작된 뒤부터 아이가 스스로 엄마 아빠의 손을 가져가 자신을 때리거나 목을 누르는 등 이상 행동이 반복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겁니다. 아이 손을 잡고 선생님이 아이 얼굴을 이렇게 2차례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확신을 하기 시작했고요. 꼬집기도 하고요. 항상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또 아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이를 놀이에서 배제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만 빼고 그 놀이를 시작을 해요. 와서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가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장난감을 뺐습니다.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가리치면서 밀치고요. 그냥 한두 번 하는
물이 타는 내내 어린이집 측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에서 2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각각 2자릿수의 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이어져 청주시가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천의 외국인발 집단 감염도 닷새 연속 인근 충주와 음성 등지로 이어지며 20명 넘는 연쇄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보험사 직원에서 비롯된 코로나19가 사흘째 주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튿날 동료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데 이어 다시 이들로부터 더 많은 2차 감염자가 속출해 관련 확진자 수만 2자리가 됐습니다. 청주의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을 중심으로도 닷새 동안 3차 감염으로 퍼져나가 관련 감염자 수도 역시 2자릿수. 별개의 두 보험사를 중심으로 각각 감염 그룹이 커지는 과정에서 제3의 보험사로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정작 각각의 최초 확진자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두 그룹 사이의 역학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직장 내 감염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원인이 어떻게 되고는. 청주시는 660여 개 모든 보험사와 대리점에 집합 제한 권고를 발령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면 업무가 많은 직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비대면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얼굴 안 보고 하면 소비자들은 좀 서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어른들은 일부러 가고 다른 것도 살펴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한편 지난 16일 제천에서 시작된 외국인 집단 감염은 인근 음성과 충주로 닷새째 퍼져나가 20명 넘는 감염자 그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청주에서 충북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남봉현 전 민주평통 청주시 협의회장을 상임대표로 이현웅 서원대 교수, 박지우 전 충청북도 서울 사무소장, 이일영 충북도의회 부의장 등 10여 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남봉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충북 민주평화광장이 재집권의 진원지가 되자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주, 평화,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청주 국회의원들이 오늘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대전, 세종, 청주를 실질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충청북도는 전했습니다. 거제에서 문경, 충주, 이천을 거쳐 강남 수서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 사업 가운데 중부 내륙선 1단계 공사인 충주 이천 구간이 올해 말이면 개통합니다. 하지만 이천과 연결되는 광주 수서간 복선 전철 완공까지는 아직도 멀어 몇 년 동안은 환승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내륙철도 선상 통로 공사가 한창인 충주 역사. 국가철도공단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 54km 구간 개통을 올해 12월로 예고했습니다. 원주 강릉선과 같은 KTX 이음열차가 투입돼 충주에서 부발까지 소요 시간은 19분에서 25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종착지인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한동안은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부발에서 연결될 경기 광주에서 수서까지 19.2km 복선 구간이 먼저 개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됩니다. 충주에서 수서까지 가려면 이천 부발과 분당 임해역에서 2차례,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판교까진 부발에서 한 차례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환승을 고려하면 수서까지 도착 시간은 1시간 30분, 판교까지는 1시간 10분. 따라서 충주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는 1시간 내 주파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7년에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직결이 가능하고 직결될 경우 충주에서 수서까지 약 42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확인된 배차 횟수는 편도로만 하루 9차례, 2025년엔 17차례로 증편이 예상됩니다. 선상 통로와 신축이 예정된 충주 역사는 3층 규모로 예상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아직 실시 설계 중인 만큼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주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 시점은 오는 2023년 12월. 문경에서 다시 거제까지 연결될 남부내륙선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문경과 김천 구간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옥천군 이원면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가 화재로 전소돼 소방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내기 작업 후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트랙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탈진 상태로 진천의 한 옷가게에 들어왔다 구조됐습니다. 진천소방서는 어제 오후 진천읍의 한 옷가게에서 황조롱이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탈진 상태였던 황조롱이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진천소방서는 황조롱이를 충북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인계해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청주 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와 조합 측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한 지 2달이 가깝도록 아직까지 피고소인 측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 측이 여전히 자금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허가한 총회 개최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 대형 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최대 4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 자금 집행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단양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미준수 시 강력히 처벌하고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